시청자 김땡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땡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또 인테리어를 다니시다가 아시는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땡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땡님 목소리는 그 되게 친절한 뭔가 그 상담원과 통화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아유,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부드러우신 거 아세요, 혹시? 목소리가 차분하다고는 말씀은 해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뭐 말주변이 좋거나 뭐 그러지 못해서. 아니에요. 말 너무 잘해주시고, 차분하게 또 이야기 네.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저한테는 스토커에 관련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음, 스토커라기보다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아는 지인분 이야기인데, 이제 어느 집을 이제 청소업체 대행으로 이제 청소를 하러 갔다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분이 계속 이제 쫓아오시는 어이구야.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서 음, 짧게 제가 이제 무당집을 본의 아니게 설치를 갔다가 들은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 가. 계십니다. 렛츠 기릿. 이번 이야기는 일단은 먼저 제 이야기부터 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 우연히 제가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설치를 하러 갔는데 이 집을 이제 어느 한 빌라였어요. 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이후로 좀 냄새를 좀 맡는다고요. 귀치. 근데 그 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향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향 냄새가 좀 많이 나가지고 이것도 무슨 냄새인가? 여기는 뭐 제사를 어제 뭐 지냈나 싶어가지고 내가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8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가 있더라고요. 혼자 있더라고요. 네네. 네, 혼자 있어가지고 안녕 꼬마야.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저를 그냥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은 안 계시나 보다. 부모님은 어디 계셔? 그러니까 나갔어요. 저 혼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삼촌이 어디 설치해주면 될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방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를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알았어. 삼촌이 달아주고 갈게. 그래서 그 방을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집이 그 설치할 방을 보니까 그 무당집, 뭐 무속인 집 보면은 그 불상 있잖아요. 네. 불상 같은 게 이제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맡은 향 냄새가 그 냄새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향을 피워놓은 냄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냄새였구나 하고 여기를 이제 달려고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계속 그 아이가 이제 저를 계속 빤히 좀 섬찟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시선이 저는 근데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느껴져서 제가 딱 뒤로 돌아보고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왜? 삼촌이 너무 잘생겼니? 그러면서 제가 장난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 근데 오빠야는 누구를 업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 저한테. 누구를 예. 업고 있대요. 누구를 업어 내가? 나 아무도 안 업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촌 뒤에 아무도 없어. 근데 아니요. 오빠야 누구 지금 업고 있는데? 나 보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오빠야 혹시 누구한테 방법당할 뻔했어요? 그래요. 양밥? 네. 양박. 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불상이 있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가 뭔가 좀 느끼는 아이 같아요. 뭔가 좀 보는 아이 같더라고요. 뭔가 얘기를 해주고는 싶은데, 얘기를 해서 그 답을 듣고는 싶은데, 이 아이한테 얘기를 했다가는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린 아이한테 얘기해봤자 얘가 뭘 알겠어. 그런 생각?
네. 때문에 아니 삼촌 그런 적 없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오빠야는 방법을 당할 뻔 했는데 오빠야가 피했어 아슬아슬하게.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오빠를 냄새로 쫓아와 와, 그러는 거예요. 무당집 딸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예, 예. 오빠야는 어디 가도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거기 들어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그 무당 그 딸이 가끔 요새 보여요. 네. 보이는데 어느 때 보이냐면은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약간 썩는 냄새? 아, 예. 그 썩는 냄새가 나면은 딱 어느 순간 들어오면은 그 딸이 저를 이렇게 딱 멀리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예. 보여요. 근데 그 냄새가 나는 순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그냥 도망가거든요. 네. 36개로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뛰어버려요. 멀어지면은 그 냄새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그 6살짜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오빠는 냄새로 뭔가를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오빠야 보이지?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보이는 건 있다. 보이는 건 있는데 걱정할 만큼의 그런 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니까 그냥 오빠는 어디 가도 누구한테 한자 알려주지 말고 그냥 오빠야 지금 사는 대로 살아. 오빠야 지금 어디 가도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보일 거야. 그 사람은 계속 쫓아올 거야. 그러고 썩 나가는 거예요. 오호, 예. 방을. 그래서 아이씨 무섭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됐든 이제 돈은 받아야 되니까 다 설치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거실에도 없고 그 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3층 갈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오빠야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네. 방 안에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나왔어요. 근데 뭐 현관 앞에 돈을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가지고 나왔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예, 이렇게 설치를 갔다가 약간 좀 느끼고 보는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네네. 그 꼬마 네. 애가 무당은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무당분 따님 같은데 약간 좀 볼 줄 알고 좀 느낄 줄 아는 그런 아이 같아요. 오. 무당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에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맞죠? 지금 나 그 무당 동자들 있잖아. 무당집에. 네네.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저한테 돈을 줬으니까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큰일 났네, 이거. 그 무당집 첫 번째 인테리어 썰에서 나왔던 그 무당집 딸이 지금 자꾸 네. 따라다니고 뭔가 해코지를 하고 있는 중을 또 본 거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사연에서 제가 무속인 그 집에 무서워가지고 그때 달려갔었는데 네. 그 저한테 엎여 있다고 했다고. 근데 그분도 그랬었어요. 계속 엎여가지고 쫓아다닐 거다. 내가 이건 어떻게 때리고 싶은데 떼줘도 다시 올 거고. 근데 너한테 해를 가야지 안 가야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계속 쫓아올 거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 집념인가 봐요, 그냥. 집념인가 봐요. 근데 보면은 저한테 그렇게 뭐 해를 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 일상에 있어서 해를 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냄새가 좀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럴 때 딱 돌아보면은 멀리를 저를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정도? 그렇겠죠. 근데 그게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무당집에서 나오고 나서 그때는 되게 멀리 있었거든요. 네. 한 전방 한 몇백 미터 정도 이제 멀리 있었는데 근데 제가 진짜로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그 냄새를 맡아요. 지금도 맡는데 맡아서 이렇게 딱 주위를 딱 둘러보면은 주변에서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따라온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고는 싶은데 그때 제가 부적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다가오는 느낌? 그 10m 못 능선이랑 좀 다가오더라고요. 비슷하네, 느낌이. 네, 못 다가와요.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 아직은 어떻게 되는지 뭐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건 찬찬히 네.
또 네.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아는 이제 지인분 이야기인데, 네. 이분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도 볼 줄 아시는 분이에요. 명환이 어. 트이신 분이에요. 명환이 트이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 되는 일이면은 그냥 다 하시는 분이에요. 뭐 청소도 하시고, 건물 철거도 하시고, 뭐 인테리어도 하시고 다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곤지암 정신병원 있잖아요. 오. 거기 철거하신 분이에요. 작업을 하시고, 거기가 지금, 그 곤지암 정신병원이 철거가 되고, 거기 신축 빌라를 지었어요. 아, 지금요? 빌라. 네, 그래서 거기 빌라는 아직까지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딱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거기가 뭔가 되게 섬뜩하대요. 오싹하고 섬뜩한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언덕에 있는 집이래요. 네. 언덕에 있는 집인데, 그냥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오싹한 그런 빌라? 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분위기 자체가 좀 음산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산 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음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청소 대행 업체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어느 빌라를 가셨대요. 네. 이제 빌라를 갔는데, 여기가 뭐 이사를 오거나 그런 집은 아니고 원래 살던 집인데, 온통 집이 그냥 쓰레기장이래요. 실화탐사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온 집이만 쓰레기장으로 막 덮여있고 막 그런 집 있잖아요. 알아요. 네, 예. 그런 집이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집주인분이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이 여자분이랑 처음부터 좀 많이 좀 트러블이 있었대요. 뭐 돈을 계속 뭐 깎고 그러려고 하고, 원래 청소할 때는 이제 집주인분이 밖에 나가 계시는데 안에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계속 지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인부분들도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분이 집안에서 강아지를 3마리를 키웠었는데, 그 강아지 3마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인부들 계속 발을 물고 다니고 계속 그랬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좀 예민해가지고 이분이 그랬으면 안 됐는데, 청소를 하다가 이 강아지가 계속 이제 발을 깨우니까 이 강아지를 발로 찬 거예요. 아, 저리 가! 이러면서.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예. 발을 무니까 본의 아니게 발로 뻥 찬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날아가잖아요. 예. 날아가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낑낑대고 있으니까 이 여자분이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왜 자기가 강아지를 차냐? 당신 뭐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나가라! 막 이렇게 막 싸웠나 봐요. 그 당시 예. 돈도 안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싸우고 나서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 대해 성깔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막 싸웠나 봐요. 네.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사장님한테 그랬대요. 내가 가만히 있나 보라고. 당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당신도 이 강아지처럼 괴롭힐 거라고. 이야. 두고 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일은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돈은 근데 사실 그 정 금액에서 얼마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이제 아무래도 좀 트러블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도 빨리 끝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얼마 못 받고 이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서 끝났는데, 이 사장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이제 건물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네. 그냥 신축 건물이 아니라 옛날 건물, 이제 지하에 보면은 뭐 약간 옛날식 건물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사무실 차리고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사장님의 사무실을 알고 계셨대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 사장님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이 사무실로 와서 견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장님 사무실을 알고 계셨는데, 네네. 어느 날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 지하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지하가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옛날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식으로 이제 약간 철문 같은 구조거든요. 거기가. 네.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근데 누가 이렇게 문을 똑똑 두들기더래요. 밖에서. 쿵쿵쿵쿵 두드려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보통은 근데 그렇게 문을 두드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오시거나 그런 경우지,
그렇게 그 철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딱 나가 보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문 앞에 서가지고 이 식칼을 들고 있더래요. 오. 식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 사장님이 놀라가지고 뭐냐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 남의 여기 사무실 와가지고 식칼 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사장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그 직원분들이 좀 여럿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직원들 막 달려나와서 이제 막 웅성웅성 되니까 그 여자가 딱 한마디 하고 뛰어나갔대요. 두고 보러 다시 온다고. 또 온다. 당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당신 가만 안 두겠다고. 두고 보라고. 내가 당신 정신적으로나 다 지금 당신 내가 어떻게 할지 다 지금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놨다고. 두고 보라고. 그리고 막 뛰어나가더라고. 깔깔 웃어. 예.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본인에게 그냥 넘어갔대요. 그냥 어떻게 그냥 넘어가서 이제 아니 그냥 뭐 미친 여자다. 미친 여자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이 되고 나서 누가 또 이렇게 노크를 하더래요, 사무실에. 노크를 해가지고 또 사장님이 그냥 그 전날 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나갔는데, 사람은 없는데 그 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구조였는데, 그 계단 딱 발 한 세 마디 이제 올라가서 디디는 곳에 딱 눈의 전면으로 보이는 곳에 닭 머리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일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한 5마리 닭 머리를. 뭐. 몸통은 저 위에 있고, 몸통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닭 머리가 이제 전면으로 바라보는 머리가 사무실을 바라보고 있고, 머리가 그걸 이제 나란히 정리를 해놓는다는 식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계단 입구에다가 몸통을 다 이렇게 딱 일일이 딱딱딱딱 맞춰놨더라고요. 5마리 처음에. 양밥했네 이거. 그거는 뭐 이분이 예. 무당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딱 맞춰놓고 피도 막 계단에 다 뿌려놓고 그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그 여자인지도 사실 몰랐대요. 그때는. 그래도 무서우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CCTV가 없어요. 네. CCTV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범인도 붙잡고, 사장님도 이거 좀 무섭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나?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뭐 잘못했나? 큰 잘못했나? 그 여자인 거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그렇게 다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일 뒤에 사장님은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네. 일주일 내내 나가시는 분인데 누가 또 똑똑똑똑 두들기더래요. 근데 그냥 똑똑똑 두들기는 게 아니라 철문을 부수듯이 이렇게 막 흔들더래요. 보통 이 사람이 오는 시간은 거의 낮 한 3시 정도에 그렇게 오더래요. 네. 3시, 4시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좀 점심 먹고 좀 피곤한 시간 있죠. 그때 항상 와서 그렇게 막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창문을 누가 왜 이렇게 흔들길래 사장님도 그냥 나가가지고 이제 누군가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여자가 또 서 있더래요. 그 계단에 서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그러더래요. 그때 닭 머리랑 몸은 잘 봤냐? 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내 강아지 자기 소유물에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당신 처음이고 당신을 절대 용서 못한다. 괴롭히는 거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나는 또 올 거고 당신 집까지 내가 안다. 근데 진짜 집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예. 그 사장님한테 기다려라. 다시 온다. 그리고 또 가더래요. 예. 그 사장님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연행을 하려고 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아, 그렇지. 예.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는 계속 이제 연행을 못 하는 거죠. 경찰들도 네. 그냥 가는 거죠. 사건이 뭐 어떻게 됐나 이제 물어만 보고. 근데 그 여자는 계속 나는 아니다. 그냥 그 사장님이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찾아간 거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냥 뭐 경찰들도 이제 뭐 직접적인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가시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장님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이 계속 안 잡히더래요. 그날 이후로. 그렇게 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그 사장님 같은 경우 야간 작업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시 정도에 퇴근하세요. 11시, 12시 정도에 퇴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딱 사무실을 나서려고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어느 순간 사장님이 기절을 하셨어요. 기절을 했다. 문을 여는 순간. 예. 뭘 보고 기절을 하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 3마리 있었다고. 예. 그죠? 그 강아지 3마리까지 다 죽여놓은 거예요. 다 죽여가지고 그 계단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놓은 거예요. 3마리를. 아니 뭐야 이거 잠깐만 뭐예요 이거? 그것도 똑같이 닭처럼 머리를 잘라가지고 완전 미쳐버렸네. 그때부터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거 보자마자 바로 기절하셔가지고 다음날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실 가가지고 이제 링글 받고 이제 나오셨는데, 딱 그 여자한테 바로 찾아갔대요. 네. 응급실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는 짓이냐? 당신 뭐 하는 짓이냐? 왜 당신 지금 키우는 개까지 지금 남의 사업장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냐? 이유가 뭐냐? 예.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차피, 당신이 그렇게 내 소유물 그렇게 발로 차고 한 거 내 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발로 차고 그렇게 험하게 다루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러면 그때부터 내 거 아니다.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완전 그냥 미친 여자인 거죠, 이 여자는. 와.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당신 쫓아다닌다. 지켜봐라. 나는 그 강아지 3마리로 난 내 삶의 낙이었는데 그것마저 죽여버렸다. 난 살 이유가 없다. 야. 나 죽을 거다. 죽고 나서 당신 끝까지 쫓아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래서 또 사장님은 또 거기서 또 막 받아치고 막 싸우고 하다가 예. 이제 어떻게 막 싸우고 몸싸움까지 막 하고 하다가 그 직원 2분이랑 같이 가는데 직원 2분이 말려가지고 사무실로 나오셔가지고 일도 못하시고 집에 계시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경찰 전화가 오더래요. 네. 경찰이 그 사장님한테 혹시 뭐 땡땡님 되시냐, 잠깐 경찰서로 나와주셔야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단 서로 나오셔서 그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자.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땡땡님이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주변 제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딱 느낌이 딱 오더래요. 네. 사장님이 뭔가 지금 있구나. 뭔가 왔구나. 왜 그러냐면 그 사장님이 그 경찰한테 전화 오기 전날에 꿈을 꿨는데 그 여자가 나와서 그 사장님 목을 계속 조르더래요. 네. 악몽을 꾼 거죠. 목을 계속 조르면서 너도 같이 가야 돼. 너도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계속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벗겨내려고 해도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이제 벗겨낼 수도 없이 계속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깼는데 깨고 나서 바로 이제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원래 좀 삶에 좀 그런 살 이유가 없던 사람인 거였어요. 좀 비관적이었구나. 네, 비관적이기도 하고 남편이랑도 좀 이혼도 하고 애기들도 다 뺏기고 애들도 뺏기고 그러다가 이제 좀 페인처럼 살고 하다가 강아지 3마리가 이제 유일한 어떻게 보면 낙이었는데 이제 뭐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그냥 본인의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해서 강아지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목을 매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변에서는 이제 그 싸움 현장을 이제 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빌라 주변 사람들이. 네네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때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경찰서에서는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 사장님한테. 그렇게 이제 그 사장님 경찰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아무 이제 뭐 그런 증거도 없고 그 사장님 뭐 아무 한 것도 없잖아요. 무혐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무혐의로 이제 나오셨는데 그날 이후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영가분 있잖아요. 그분이 계속 그 사장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꿈에서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가지고 눈에 계속 보였대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저처럼 아무 그 해코지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근데 피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었대요. 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눈에서 그렇게 피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눈에서 처음에는 예. 바라만 보고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줄 아는 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장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화요? 연가들이랑. 네. 뭐 대화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다니다가 뭐 골목에 있는 연가가 보이거나 그러면은 좀 불쌍해 보이거나 그러면은 뭐 가서 대화도 해주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 네네. 말로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연가도 보이면서 뭐 대화도 가능하고 그런 분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기만 하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냥 별 신경을 안 썼대요. 네. 왜냐면은 원체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살면서 그런 연가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따라온 건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네. 점점 이 연가도 가까워지더래요. 처음에는 저 멀리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한 며칠 지나니까 그 사장님네 그 사무실 이제 계단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사장님 이렇게 보고 울고 있고 와. 이분 웃고 있으면서. 근데 그 직원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사장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 사장님은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도. 정말 무서웠대요.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이렇게 눈에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래도 누구한테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사장님은 그냥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계단에 있던 연가가 그 여자가 사무실 안까지 들어오더래요. 네. 사무실 안 들어와서 사장님은 계속 이렇게 안 본 척을 하려고 해도 옆에서 계속 이제부터 말을 거는 거예요. 너나 보이지? 너나 보이지? 보이잖아. 보이지? 나는 얘기지. 나는 얘기지. 나와. 계속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사장님은 그렇게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게 이제 계속 노이로레처럼 계속 옆에서 계속 그 연관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좀 원래 이렇게 뭐 두통약이나 이런 거 많이 안 드시는 분인데 그거 보이고 나서 좀 많이 두통약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 하시면 쓰러지시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계속 꿈에서도 나와가지고 그때처럼 계속 악몽 꾸면서 계속 목 조르고 너가 나한테 왜 그랬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몸은 또 움직일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당하고만 계시고 하다가 이 사장님이 잘 아시는 무속인 분이에요. 네네. 좀 친한 무속인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한테 좀 어떻게 좀 조언을 받고자 만나러 가셨나 봐요. 어느 날 이제 좀 식사라도 하자. 그냥 얘기는 안 하고 식사라도 하자 그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이 무속인 분이 지금 당장 만나야겠다. 형님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형님한테 가겠다. 지금 뭔가 좀 형님이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이 무속인 분은 대충 알고 계셨던 거죠. 통화하는 순간. 남자분이시구나. 대충 뭐가 보였나 봐요. 네네. 뭐가 좀 보이셨나 봐요. 통화하는 것만 또.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랑 이제 만나자마자 그 무속인 분이 딱 이 말을 하시더래요. 지금 뒤에 있네. 뒤에 있는데 계속 쫓아다니네. 이 연가는 계속 이 여자는 계속 형님을 계속 쫓아다니네. 근데 어떻게 이걸 떼낼 수 있을까?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 연가가 계속 이제 따라다니게 됐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나 봐요. 네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나서 무속인 분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형님 아까 그 연가는 내가 봤을 때는 형님 원한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본인 자체가 지금 죽은 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내가 한번 형님이랑 이제 같이 다니면서 연가가 이제 나타나라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얘기를 해보고 형님한테 내가 부적을 줘서 이 연가를 그냥 떼어내든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 힘들어 조금만 참아봐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무속인 분이 형님이랑 이제 며칠간은 계속 같이 있었대요. 네. 잠도 같이 주무시고 이제 사무실에도 계속 이제 같이 계시고 이제 하다가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속인이 옆에 있다 보니까 사장님 옆에 무속인이 있다 보니까 안 나타나더래요. 네. 도망을 어떻게 보면 간 거죠, 잠깐. 네, 안 나타나고 있다가 이제 무속인 분이 뭐 이제 뭐 안 나타나고 하니까 간 것 같다. 뭐 냄새나 이런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내가 일단은 가고 나도 이제 바쁜 일 있으니까 가고 이제 다시 보이거나 그럼 그때 얘기를 해달라. 그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고 이제 갔대요. 네. 무속인 분이 가자마자 이제 꿈에 그 귀신 영화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날 가자. 밤에. 와.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목을 또 막 이렇게 조르고 계속 배 위에서 그렇게 뛰더래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목만 졸라가지고 그 형님 같은 경우,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목이 좀 텁텁하고 그러더래요. 네. 꿈에서 깨면 목이 계속 텁텁하고 목이 계속 마르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배 위에서 그렇게 뛰고 하고 목을 계속 조르고 하고 그렇게 계속 그날 계속 이제 그런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 너무 이제 힘드신 거죠. 네.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무속인이 또 이제 가자마자 또 이런 현상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든 뭐 다른 곳에 이제 가든 뭐 하늘로 올려보내든 내가 한번 해보자. 이건 무속인이라도 이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내가 뭐 부적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고 기다렸대요. 출근도 안 하시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시쯤에 원래 이 여자가 좀 많이 나타났다고 네. 살아계실 때도. 근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가만히 계시는데 슥 옆으로 나타나더래요. 슥 옆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때처럼 그냥 또 피눈물 흘리면서 이제 또 웃으면서 그 사장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가까이에서.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대화를 시도를 했대요. 네. 저기 보소 나랑 이제 얘기 좀 해주고 나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얻는 것도 없고 나 자체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한테 얻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즐거우면은 그래 뭐 따라다닐 수 있다. 근데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왜 그러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또 울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여자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해봐라.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를 해야 내가 어떻게 뭐 보내주든 내가 뭐 어떻게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뭐 들어주든 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때서야 입을 열더래요. 너무 슬프다. 억울하다.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비관적이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본인 같은 그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는 그 마주치지만 않았으면 이럴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화를 그 연관한 대화를 했나봐요. 예.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내가 뭐 밥을 차려달라면 밥을 차려주겠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밥을 차려주고 달라고 하면 밥을 차려주고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고 할 테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신 영가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제사를 지내라. 오? 나에 대한 제사를 지내주고 내가 어디로 잘 갈 수 있게끔 나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밥을 거하게 차려라. 예. 그러면 내가 본인을 괴롭히지 않겠다. 나는 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우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나에 대해 밥 사리는 거 차려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밥 한 번 차려주는 게 꿈이다. 그러니까 밥 좀 차려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알겠다. 그럼 내가 무속인 같이 해서 내가 아는 동생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너를 천도를 해주겠다. 천도를 해주고 그리고 제사상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차려주겠다. 네. 밥도 거하게 차려주고 내가 너를 밥을 물고 다 챙겨주고 할 테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대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네. 그러고 나서 쓱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대화를 했다. 근데 이제 뭐 제사상을 차려주고 어떻게 보면 천도를 해주기도 하는 것 같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속인 동생분이 알겠다. 자기가 가서 제사상 차려주고 다 할 테니까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그 동생 무속인분 오셔가지고 이제 제사상 차려주고 그다음에 좀 천도 같은 거 좀 하셨나 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이제 제사상 차려주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연간은 딱히 뭐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보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계속 그렇게 제사상을 차려주고 이제 차려주면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뭐 많은 건 못해주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뭐 힘들게 했으니 미안하고 본인 좋은 곳으로 가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처럼 이렇게 부당한 대우 받지 말고 좋은 곳에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네. 전부 다 듣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긴 할 텐데 어쨌든 그 네. 형님,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는 동생이 무당이셨고 남자셨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네. 보실 때 아니 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올라갈 수가 있나 또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네. 제사만 지내준다는 거 하나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장님도 얘기를 하시는 게 본인 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 사장님도 그런 건 아니, 뭐 무속인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올라가거나 그런 건 모르는데 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꾸준히 하고 나서는 뭐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뭐 다른 데로 뭐 떠났는지 다른 연간은 다 보여도 이 연간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소름인 게 뭐냐면 그분도 네. 어쨌든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게 극도였을 테고 이미 그 상황 자체가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집안에 쓰레기도 그렇게 막 해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 환경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어찌가 그렇죠. 됐건 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누구 하나만 걸려라. 그냥 그 사람 하나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난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거다라는 뭔가 그 근데 어떻게 그런 느낌? 보면 그게 이제 그 사장님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요. 별비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근데 원체 또 겪은 일이 많고 또 스토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만이 피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진짜 무서운 일 겪은 일이 많으시고 아니 근데 이건 뭐 너무 소름 끼치는 네. 거예요, 이것도.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장님도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사장님이랑 같이 커피 마시다가 뭐 이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는 듣고 나서 무서웠거든요. 겪으면 이건 무서웠는데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쵸. 진짜 근데 손발이 사장님 떨릴 같은 것 같아. 경우에는 네 이런 일을 겪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덤덤하게. 진짜 팔자가 사납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일들을 쉽기가 일반 사람 치고는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일을 다 하시다 보니까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한테 좀 시달리거나 상처받은 것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좀 사연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진짜 끝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좀 느낀 네. 점은 김땡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당 딸 영가나 귀신이나 그리고 네. 그 이분의 그 귀신이랑 뭐 다른 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어떻게든 너 괴롭힌다. 좀 이런 느낌 하나로 그냥 쭉 가는 애들인 것 같은데 네. 김땡님한테 붙어 있는 것만이라도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행인 건 집에서는 그 냄새가 안 납니다. 아하. 이게 집까지는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저번에 따님이 보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걱정이 되죠. 집이 아니었어요, 그때? 집이었는데요. 사실 노비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딸이 이제 저랑 이제 뭐 밖에 나가거나 어린이집을 뭐 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거나 그럴 때 가끔 딸이 어느 허공을 이렇게 보고 가만히 서 있어요. 아, 어느 빌라를
빌라나 뭐 이런 데를 꼭 가만 서 있어요. 그래서 딸 왜 그래? 그러면은 아니야 아빠 저기 보면은 누가 있어 그래요. 저기 보면 누가 있대요. 그래서 그쪽을 딱 보면은 뭔가 그림자가 하나 쓱 지나가요. 어. 저도 그림자 같은 거 보이니까. 근데 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매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나다니다가 그냥 문득 여기 딱 어느 순간 눈빛이 딱 변해요. 그래서 딱 그쪽을 딱 보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저랑 손잡고 걸어가다가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그냥 그 항문서 보고 그냥 응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거기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제 딱 가서 제가 보면 그 순간에 이렇게 쑥 지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딸이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아. 딸이 뭐 연가를 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느낌이 딸한테 가끔 저도 섬뜩할 때가 있긴 있어요. 딸한테.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건 또 모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쵸. 김땡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도비님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쉽게 믿어지진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그 사장님께서도 그렇고 그냥 누구 하나 걸려라. 내가 어차피 이 세상 떠나는 거 그냥 누구 때문에 간다라는 좀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뭐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들까지 그렇게 할 정도면 그거는 이미 그때부터 거의 생을 마감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호랭이님 이야기에 바로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즘 좀 어떠세요? 요즘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별일 없는 거 맞으시죠? 네, 뭐 별일 없어요. 아이고 네. 또 호랭이님 오랜만에 또 이제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를 들고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이야기 한번 하기까지도. 그쵸. 엄청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도 정말 또 다행인 거는 우리 규정님들께서도 기도도 많이 해주셨을 거고 같이 또 바래 주셨을 거고 또 네, 공감해 주셨었어요. 모든 이야기들을. 네,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네, 일들이 실제로 겪지 못하고서는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인데 오늘 네, 배경이 한국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와, 있었던 일이에요.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오랜만에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 잇! 그때가 한 2002년 월드컵 직후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월드컵 직관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셨대요. 그리고 이제 별일 없이 계속 그렇게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계실 때 이제 아버지께서 삼촌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일어난 일인데, 네. 지인께서 이제 귀농을 하셨는데, 가족 전체가 귀농을 하셨는데, 그 귀농한 집에서 조금 많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마침 삼촌도 한국에 계시겠다 해갖고 삼촌한테 말씀하셨고, 삼촌 역시 이제 오랫동안 쉬셨으니까 별 거부감 없이 알겠다고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먼저 찾아뵙는데 네. 그 가족이 이제 강원도로 귀농을 했었는데 그 처음에 이사 가고 나서는 별일이 없다가 이사를 가고 한 달이 좀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막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삼촌이 만나러 갔을 당시에는 집에 계시질 않았고 이제 그 집에 못 있겠어 갖고 거기에 이제 뭐 축사도 운영하고 계셨고 했는데 그런 걸 그냥 다 내려놓으신 상태로 도망 나오듯이 해서 밖에서 지내고 계셨대요. 네. 그래서 만났을 당시에 모텔에서 이제 처음에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상황을 보는데 딸이 하나 있으시고 이제 와이프하고 그 남편분 이렇게 셋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따님 분은 많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되게 어렸대요. 그때 뭐 네네. 중학교에 갓 들어갔다 했나 초등학교 졸업 전이라 했나 했는데 아무튼 그 또래 나이였는데 몸이 많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 있었고 남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처음 한 달 동안은 뭐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한 달 네. 뒤부터 이상하게 딸이 막 많이 아프더래요.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막 얼굴에서 뭐 진물이 나온다고 했었나? 아무튼 오. 얼굴에도 되게 막 피부에 뭔가 막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딸이 아프다가 이제 와이프분도 되게 많이 몸이 아프기 시작해갖고 이제 처음에는 어떤 병이 이렇게 전염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감기나 뭐 신종플루 이런 독감 이런 건 줄 알고 병원에 가서 뭐 검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딱히 이상은 없었대요. 그때 뭐 이상은 없었고 열 나는 거에 대한 처방만 해주고 그냥 넘어갔고 이게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려나 하고 이제 약을 먹으면서 지켜보는데 몸이 아픈 게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더래요. 그 집에서 있을 때. 예. 그래갖고 그렇게 시간이 한 1, 2주 정도 지났는데 이분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게 된 계기가 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남편분께서 한 6시 아침 6시 정도쯤에 일어나셔서 늘상 이제 그 축사에 가서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6시 이렇게 눈이 떠져서 일어나셨는데 옆에 항상 와이프분이 계셨는데 그날 안 계시더래요. 와이프분께서. 그래갖고 딸이 많이 아파갖고 딸한테 가서 딸 좀 보다가 잠에 들었나 보다 하고 일어나셔서 바로 그냥 딸이 있는 방으로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 와이프분이 딸이 자고 있는 위치를 보고 앉아갖고 이렇게 손을 위로 들었다 아래 내렸다 막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 계시더래요. 오, 예. 그래갖고 뭐 하나 하고 이제 눈을 막 또 비비적 하셨겠죠. 졸린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보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흉기를 들고서 그 딸을 이렇게 해야 하는 행위를 하진 않고 그러니까 그런 흉내를 내면서 계속 그렇게 막 하고 계시더래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너무 놀라셔갖고 와이프를 밀치고서는 딸아이를 바로 안고서 이제 방으로 가갖고 문을 닫고서는 진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시 나가서 와이프한테 갔는데 와이프가 쓰러진 상태로 막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닌 그런 소리를 내면서 막 네. 흐느끼더래요. 누워갖고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이거는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셔갖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삼촌이 물어봤대요. 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길 바라냐, 뭐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딱히 뭔가 원하고 있는 그런 거 없다. 종교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히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예. 그러면 우선 제가 먼저 한번 집을 봐도 되겠느냐라고 음. 해서 와이프분은 그 모텔에다가 두시고 남편분하고 같이 집을 가셨대요. 집을 갔는데 그러니까 그 마을 항상 시골에 가면 마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을 주 마을하고 조금 한 15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좀 외진 곳에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사시고 계셨는데 네.
딱히 외관상에 삼촌이 봤을 때 뭔가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고 했거든요. 뭐 기분이 쎄해지거나 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지켜보는데 되게 특이한 점 하나가 되게 썩은 냄새가 많이 났대요. 그 집 마당에서부터 집안 곳곳에서 막 생선 비린내 같은 거부터 해갖고 막 되게 썩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막 땅도 뭔가 퍽 이렇게 축축하다고 해야 되나? 물이 네. 이렇게 스며든 땅처럼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막 되게 축축하고, 그런 게 이제 집 안에서 느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생각했던 게 그 법사님, 일본에 네. 계시던 법사님이 생각이 났대요. 왜냐면 그분께서도 한국에 들어와 계셨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성당이나 뭐 이런 쪽에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들은 그분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해갖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갖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만 소화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너가 좀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경우가 오면은 뭐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거나 하면 법사님이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별 이야기도 없으셨고 해갖고 그러면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집에서 머무르셨대요.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집 안에서 계셨는데 네. 그 와이프분을 이제 거기다 계속 혼자 둘 순 없으니까 한번 와이프분한테 이상 증상이 일어났으니 와이프분을 데리고 집에 와서 한번 내가 지켜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봤는데 일단 삼촌은 영안이 있으신 분이 아니니까 네. 이제 어떤 특정한 도구를 이용해 갖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향초하고 그 법사님이 주셨던 부적하고 그리고 그 구슬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구슬이 되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특이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뭐 유대교 쪽에서 되게 부정적인 동물 쥐 뭐 뱀 이런 걸 안에다 넣고 만든 구슬이래요. 그런 예. 어떤 부위 같은 걸 넣고 만든 구슬인데 왜 우리가 자석이 같은 극끼리 붙이면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슬을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자주 나오는 곳에다 놓으면은 그 영적인 것이 있는 곳의 반대편으로 구슬이 밀려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충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는 곳에다가 두셨대요. 거긴 특이한 게 집 밖에 부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예. 부엌에다가 그걸 놓고 부적을 이제 뭐 장롱 안쪽에다 놓고 이불 밑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되게 여러 군데에다가 뿌려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한 2, 3일 동안은 별일이 없었대요. 집에서 뭐 별일도 없었고 그리고 그 와이프분도 뭐 이상한 증상을 보이진 않으셨고 근데 이제 네. 3일이 지났는데 3일 지나고 나서 아침에 그 남편분께서 삼촌을 급하게 깨워서 가보니까 축사로 데려가시더래요. 예. 그 삼촌을 데리고. 그래서 축사로 데려갔는데 축사에 가보니까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 한 5-6마리 되는 소가 진짜 이유도 없이 폐사를 한 거예요. 아, 죽었구나, 소들이. 네,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새 있잖아요. 새가 막 집 마당에 되게 많이 날아들더래요. 그러니까 새가 뭐 무슨 새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네. 되게 새가 막 집 마당에 많이 이렇게 앉고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자는데 뭔가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부엌에서 새벽 뭐 진짜 2-3시부터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고 네. 그리고 자고 있는데 자꾸 그 마당 밖에 어디선진 모르겠는데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이렇게 나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막 나고 예. 그리고 땅을 막 파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물에 젖은 땅을 막 이렇게 저벅저벅 걷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밖에서. 보통 집이 그래서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삼촌이 이거 뭔가 확실히 있구나 싶어가지고 법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항상 불길한 곳에 가거나 하면은 내가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면 되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좀 빨리 와주실 수 있느냐 했더니 법사님은 또 자기가 지금 딱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느껴지기에 또 별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금방 처리하고 가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도움을 네. 주신다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기다리시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막 몸이 무거워지고 뭔가가 자꾸 누르는 듯한 흡사 삼촌이 외국에서 활동하실 때 뭔가 정말 강한 악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대하실 때 느꼈던 그런 어떤 몸이 이렇게 찌부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래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와이프분한테 이상 증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와이프분은 멀쩡하고 남편분도 멀쩡하고 단지 들리고 뭔가 몸의 기운이 조금씩 빨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게 되게 심했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한 법사님이 오시기 한 이틀 전쯤에 그때도 이제 자고 계셨대요. 남편분하고 와이프분하고 이제 한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 그날따라 목이 너무 마르더래요, 새벽에.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갖고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물이 있나 이렇게 막 손으로 짚어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주방에 가야지 물이 있겠구나 싶어갖고 일어나셔서 문을 열고 이제 마당을 휘적휘적 거리신 다음에 주방으로 들어가셨대요. 네.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주방에는 구슬을 이렇게 바닥에 가운데다 놔뒀는데 그게 신기하게 뭐 영적인 기운이 없으면은 움직이질 않는데요. 네. 구슬이 평지에서 굴르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것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향초도 놔뒀는데 그 향초도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걸 보고는 이제 밖에 꺼내둔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따라서 드시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러니까 왼쪽에서 갑자기 뭐가 구슬 같은 게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나더래요. 대굴대굴 구르는 소리가 나더래요. 삼촌 그걸 딱 무의식적으로 봤는데 구슬이 한 7개, 8개를 거기다 놨었는데 하나가 떼굴떼굴 굴르더니 그 구석 그 모서리에 탁 하고 붙더래요. 구슬이. 예. 자석에 끌린 것처럼. 그래갖고 삼촌이 그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대요. 그래갖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구슬이 막 진짜 뭔가에 바람이 이렇게 쿵 분 것처럼 구슬이 막 굴르더니 그 구석에 다 같이 막 타다다닥 하더니 붙더래요. 우와, 예. 그래갖고 삼촌이 그때 이제 이거 좀 큰일 났다 하고 몸이 굳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삼촌은 거의 처음 겪다시피 했대요. 이렇게 네. 약간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그 당시 소름도 끼치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무서워서 굳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같은 기운을 만나면은 그걸 반대편으로 밀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면은 그 구석 맞은편, 삼촌 뒤편에 뭔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네네. 그 말이. 근데 삼촌 뒤를 돌아보려고 딱 하는데 향초가 그 삼촌 등 뒤편으로 진짜 바람 부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지더래요. 그 불이. 오, 예. 막 바람 불면 향초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삼촌 뒤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막 휘어지더래요. 네. 그래갖고 삼촌이 뒤를 정말 보기 싫었는데 이게 사람의 욕구라는 게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공중에 떠갖고 흔들흔들 하더래요. 그래갖고 탁 봤는데 이제 웬 사람 하나가 안 좋은 선택을 한 상태로 고개를 이렇게 위로 치켜들고는 이렇게 매달려 있더래요. 오, 예. 주방 구석에 그 벽에 그 천장에 매달려갖고는. 사실 그걸 보고 놀래갖고는 이제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신 거죠. 나가셨고는 이제 방에 가갖고 막 그 남편분을 깨우셔갖고 혹시 주방에서 뭔가 이상한 걸 본 적은 없느냐라고 물어보고 막 했는데 그런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는 그날은 이제 그렇게 넘어가셨대요. 네. 넘어가시고 그 집을 그날 아침에 이제 나가갖고는 이제 동이 이렇게 떠오를 때쯤에 그 집을 이렇게 밖에서 보시는데 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집이 그날부터는 밖에서 보니까 막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야.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리고 그 뒤로 언덕배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집을 집어 삼킬 것 같이 보였대요. 삼촌이 딱 봤을 때 그때부터 뭔가 예. 집을 향해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게 집을 이렇게 잡아 삼키고 있다는 식으로 네. 보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날이 지나고 이제 법사님이 이제 되게 오시는 날이 되셔갖고 법사님이 그날 오후에 이제 집에 오셨는데 딱 삼촌이 오시고는 마중을 나가셔서 데리고 이제 걸어서 들어가는 도중에 법사님께서 아 여기 마을에는 이곳을 이렇게 뭐 지켜주는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뭔가 좀 이상한데 계속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법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집 앞에 도착을 해갖고 딱 보는데 법사님이 막 혀를 끌끌 차시더래요. 아 이거는 보기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니 딱 들어가시고는 바로 들어가시자마자 막 혼자 욕을 하시더니 그 집 뒤편으로 가시더니 창고 앞에 땅을 막 손으로 파시더래요. 오, 예. 손으로 막 파시는데 막 파면서도 막 욕을 막 계속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땅이 잘 안 파지니까 예. 나중에는 삼촌한테 삽 같은 걸 좀 빨리 가져와 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삽을 가지고 와갖고는 거기를 파내는데 그거를 진짜 엄청 깊게 팠대요. 계속 파라고 해서 계속 팠는데 파보니까 그 안에 그 무당분들이 가끔 이제 사자굿이라는 걸 하는데 그 예. 사자굿을 할 때 무당분들께서 입는 그 사자 복장, 까만색 옷. 네 까만색인데 그 옷이 한 열 몇 벌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 땅 안으로. 예. 바로 그 상태에서 그걸 하시고는 또 마당으로 가셔갖고 마당 땅을 또 파보라고. 네. 그래서 마당 땅을 막 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파갖고는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네. 쥐 죽은 것들 막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게 진짜 몇십 개가 그 안에 이렇게 막 엉겨 붙어 갖고는 묻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는 인간이 한 짓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거 사람들이 한 거라고 하면서 네. 여기에 지금 내가 못 찾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을 거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여기 엄청 많다. 그리고 내 눈에 양밥? 보이는 양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몇십 개나 되는 영가들이 진짜 집안 곳곳에 자리를 잡아 있는데 하나같이 다들 무서워하고 있다. 뭔가에 예.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이거 만약에 이대로 두면은 한 달도 안 돼서 이 집에 있는 사람들 다 갑자기 그냥 하늘로 갈 거라고. 예.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 마을을 지켜주는 그 신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단이 난 것 같다고.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 나가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그날 그 법사님이 대충 뭐 그것들을 걷어갖고는 뭐 이렇게 다 태우시고 뭐 어떻게 하셔서 처리를 하셨나 봐요. 하시고 네. 그 집에서 하룻밤 지내시고 다음 날에 이제 아내분을 이제 먼저 치료를 하실 생각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지내셨는데 그 밤에 네. 또 이제 삼촌이 뭔가를 겪었대요. 그래서 뭘 겪었냐고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날도 자고 있는데 그날은 밖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네. 밤에. 네. 되게 서글프게 웃는 여자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려갖고 삼촌이 문을 열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를 자꾸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나가게 되더래요. 그런 네. 상황이 오면 늘상.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나가서 보는데 없더래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별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구름가지 한 대 먹으시려고 이제 대문 밖을 열고 나가서 구름가지 태우시고 들어오는데 웬 여자가 이번에는 여자인데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처녀 귀신이 있죠. 아, 하얀 네. 소복을 입고 예. 머리가 길게 있는 여자가 울면서 그 아침에 삼촌이 오후에 그 쥐가 묻혀있던 곳을 팠다 했잖아요. 네. 거길 막 이렇게 파더래요. 거길 막 파면서 뭔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는 막 그걸 씹어 먹고 또 막 뭘 파고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삼촌이 거기서 굳어갖고는 또
갈팡질팡 못하고 있는데 그 법사님께서 이제 딸 아이 방에서 이렇게 그 밖을 이렇게 문을 열고 보시면서 삼촌한테 말을 하더래요. 야, 저거는 무서워할 게 아니라고. 저건 되게 안쓰러운 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일로 오라고 왜 거기 그러고 있냐고 해갖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얘기를 듣는데 그걸 계속 삼촌 눈에 보이더래요. 네. 근데 삼촌을 신경도 안 쓰고는 계속 거기서 그렇게 그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법사님이 그걸 보시면서 삼촌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저기에 있는 거를 자꾸 먹는 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지금 저거들 때문에 여기 묶여있는 애들인데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다. 근데 저걸 먹으면은 저게 없어지면은 자기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먹는 거라고. 예. 내가 태웠는데도 저렇게 보여지는 모습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 자기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많아갖고 쟤는 저걸 보고 저걸 먹으면 자기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겠구나 싶어갖고 예. 계속 거기서 파갖고 그걸 먹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이제 구름가도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냥 네. 그래갖고는 먼저 주무시라고 한 대 더 태우게 오겠다 하고 이제 나가서 태우고 있는데 집 뒤편에서 이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 말하기에는 사람 하나가 집 뒤편에 갖고 언덕배기 쪽으로 후레쉬를 켜고 막 후다닥 나가더래요. 네네. 그걸 삼촌이 봤대요. 거기서 그날. 근데 그걸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따라가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하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뭐 밤에 산에 와갖고 뭔가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 싶었대요. 근데 예. 이제 집 뒤편으로 가깝게 해갖고 막 뛰어갖고는 언덕배기를 넘어서 나가는 걸 보고 태우고 그날 잠에 들었는데 이제 일어나갖고 이제 와이프분에 대한 의식 같은 걸 했나봐요. 네. 하고서는 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 짓거리들을 1년 2년 해봐야 이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고. 이거는 자기가 보니까 이 집 하는 사람을 찾아갔고 그 사람한테 이걸 다 거두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마을에 신을 다시 불러와갖고 앉혀놓고 모신 다음에 신이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할 때까지 계속 모시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 뭔가 예. 진짜 엄청 강한 게 있는데 자기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그리고는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데리고 나가서 우선은 이 집을 이대로 둬야 한다. 여기서 와서 뭐 내가 뭘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바뀌는 게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데리고 나가갖고는 모텔에서 이제 한 며칠을 지내고 오시던 도중에 법사님이 찾아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삼촌한테 너 잠깐 나랑 마을에 좀 가보자. 네. 이렇게 해갖고 마을에 갔대요. 이제 차를 타고 그 집에서 더 들어가서 그 마을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법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화창한데 이 마을에만 비바람이 불고 있고 이 마을 위로 정말 큰 무언가가 계속 날아다녔다. 네. 뭔가 마을 쪽에서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싶어갖고 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여기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마을에 그 영감님들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오래 사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물으시는데 다들 되게 시큰둥한 반응 아니면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그 집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마을 시끄럽게 하냐.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우리가 부르는 그 따로 무당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어떤 이런 것들이 책임져주는 무당이 있는데 이렇게 와갖고 뒤집어 놓는 거는 그게 아니지 않냐, 경우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삼촌이하고 법사님이 느낀 게 이거 뭔가 마을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는 법사님하고 이제 바로 찾아간 곳이 그 마을에 신을 모시는 신당을 네. 찾아가는데 딱 그 신당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신당 근처에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더래요. 네. 그 법사님하고 삼촌은 그냥 애초부터 알았다는 듯이.
그래갖고는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날 밤에 새벽쯤에 다시 들어가신 거죠. 이제 사람들 피해갖고 이제 넘어가셔갖고는 그 신당에 들어가셨는데 신당 문을 여니까 그 신당 안에 막 그 신을 형상한 뭐 상 같은 것들이 한 8개가 있었대요. 네. 그 마을의 전체를 관장하는 신하고 그 밑에 이제 뭐 영감 그 법사님이 말씀하시기는 영감님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모신 그런 상들이 있었는데 거기 머리에 하나같이 부적이 막 다 붙어 있더래요. 네. 부적이 붙어 있고 막 뭔가 이상한 글씨가 써져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법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아 이거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해갖고 이거 여기 있는 신들 다 꺾여 죽인 거라고 이렇게 우와. 말씀을 하셨대요. 예. 그리고는 그 신당 안에 이렇게 되게 큰 김장독 같은 게 있어갖고 그걸 열어보셨는데 그 안에 진짜 말로 하기 힘든 그런 어떤 막 되게 잔인한 게 뒤섞여갖고는 그 안에 막 다 들어가 있더래요. 동물들로. 네, 동물들하고 부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휴. 섞여갖고는 거기에 이렇게 막 죽처럼 돼 있었다고 했거든요. 삼촌 말하기로. 고독했나? 아휴. 예. 그렇게 하시고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허무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 해결 못한다. 건드리면 내가 안 된다. 이거 내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랄까요? 그 어떤 악한 존재를 만들어 갖고는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거고 예. 그리고 그 무당인지 뭔지 하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대요. 삼촌이 그 법사님하고 따로 만나지를 못했는데 그 안에 있는 신들을 그 무당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뭔가 합의하에 뭐 말라 죽였다, 꺾어 네.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산신은 호랑이가 아니라고 완전히 그냥 진짜 가죽만 보일 정도로 말라갖고는 이 마을을 버리고 떠났고 예. 여기를 지켜주는 신은 말 그대로 허리가 접힌 상태로 죽었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뭐 신이 뭐 죽였다는 표현을 하는 게 참 웃긴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뭔가 여기에 모셔둔 이 존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악하고 강해서 하질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미 그 터 자체가 법사님. 썩어버렸구나. 네, 그러니까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마을 사람들이 너무 그 배척을 했대요. 네. 마치 입 맞춘 것처럼 다들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뭐 영험하다 생각하는 그 법사님조차 영문을 모른 채로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상한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분들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족분들이 돈을 지불하시고 산 땅이고 돈을 내고 지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처리는 해줄 수 있지만 본인은 여기에서 사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여기 있으면은 진짜 한 달도 안 됐고 다 죽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여기에다 내가 뭔가 처리를 해줄 테니까 한 1, 2주만 기다려달라고 자기가 눈을 가려갖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말씀하시고는 2주 뒤에 오셔갖고 한 게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뭐 양밥 같은 것들을 다 거두셨대요. 일단은. 예. 근데 막 땅을 파보니까 뭐 고양이 시체부터 해갖고 어우. 뭐 까마귀 뭐 별의 별게 다 나왔대요. 그 땅에서도 나오고 그 주방 그 연기 나가는 통로 쪽에서도 나오고 뭐 진짜 별의 별게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미쳐버렸구나 그냥 마을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둬 주시고 그 분들께서는 이제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본인들이 뭔가 지금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도 있고 사정상 그게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뭐 그 곳에 들어가 계시다가 되게 안 좋은 일들을 겪으시고는 아예 그냥 나가셨다고까지만 들었고 그 이후 이야기는 또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와, 그 턴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 양밥을 했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터주신들을 다 그렇게 몰살을 죽여버렸는지. 시킬 정도로 네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결국에는 도움을 줄 수 없고 그냥 여기서 도망쳐라. 이거밖에 말을 못하는 곳이었네요. 그쵸. 그 뭐 아무런 그런 게 통하진 않았으니까. 이야, 이거는 제목이 딱 정해졌어요. 신을 죽인 마을이네, 이거는. 뭐 신이 죽은 마을이 아니라 죽여버린 거네, 그냥. 네 그런가요? 강원도 신을 죽인 마을. 이거 진짜, 이야, 이거는 어쨌든 2002년도 당시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충격적이네요. 오늘 또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잘 되길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저는 그래도 종교학자 삼촌분 이야기라서 뭔가 좀 해결이 되겠구나. 우리 한국 땅이기도 하고 한데 아예 자체 포기네요. 이 마을 자체는. 그러니까 재생이 불가능한 아주 그냥 썩은 땅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의 한 마을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무당과 사람들과 합작을 해서 신을 죽여버렸다. 신을 꺾어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의 그런 한 마을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고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